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펠리츠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슈 관련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머니투데이입니다. 내 마녀 심술에도 신고가 랠리 펼친 건설주 이유는입니다. 내 마녀의 날로 인해 증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건설주만이 연고점 경신 랠리를 펼쳤습니다. 건설업종이 주목받는 계기는 국토부 장관 교체인데요. 초대 국토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규제 위주의 대책을 편터라 건설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된 상황에서 장관 교체 자체가 호재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된 건설주에 볕이 든 것이라며 정부 역시 수요 관리에서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며 내년 주택 분양 물량 증가 사이클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어제 올해 마지막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랐잖아요. 11월 그리고 12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거란 전망이 있었는데 전망과 다르게 또 결과가 나왔죠. 분석해 주시죠. 네,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현물 1조 3천억 매도를 했고 거기서 이제 선물도 한 3,400개를 매도를 했는데 선물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더 많죠. 그래서 일단 지금 대형주 위주의 강세를 어떤 선물 중심으로 끌고 왔다라고 하게 되면 평가이익은 상당히 많이 난 부분들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어제 나왔던 부분들은 내국인 쪽으로 특히 개인들의 힘이 계속 발휘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이제 프로그램 매매 관련돼서 어제 동향을 보게 되면 차익 거래 쪽으로는 매도가 이어졌는데 비차익 쪽은 또 매수가 우위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 300억 정도 순매수로 나왔던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이 부분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부분들 앞으로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시스가 역베이시스라고 표현을 하죠. 즉 백오데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들이 그동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경기가 별로 안 좋다라는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선물이 저평가, 현물이 좀 고평가가 되는 네, 그런 쪽으로 나왔다가 이제 앞으로 백신 효과와 함께 경기가 정상화된다 그러면은 이게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선물이 고평가되고 현물이 저평가되는 현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선물 매수, 현물 매도,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 쪽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바뀌어서 선물 매도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쪽으로 바뀌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 프로그램 매도만 꽉 찬 상황 쪽에서 프로그램 매수로 바뀔 수 있는 여건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 대한 분위기도 이쪽에 대한 선물 플레이어들의 변화가 될 수 있겠다는 쪽도 눈여겨 보시면서 일단 아직까지는 지금 또 배당과 관련된 배당락이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어떤 베이시스가 완전히 어떤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끝나서 내년 초 같은 경우는 베이시스의 정상화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여러 가지 시장의 방향과 움직임들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쪽도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마감에서는 선물이 베이시스가 백워데이션 마이너스 5.82로 지금 제가 그렇죠. 보이는 HTS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크게 나왔는데요. 하지만 백신과 또 내년 경기 기대감이 높아지는 또 내년도로 갈수록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점, 대형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대목이네요. 그렇죠. 예. 프로그램 매도의 청산 쪽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네, 그렇다면 연말까지 체크해야 할 변수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변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연말까지라고 해봐야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네, 그래도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환율이겠죠.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수급과 관련된 쪽에 어떤 가장 큰 바로미터다 보니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최근에 92대 중요한 부분을 이탈하면서 네. 한 90대 초반까지 들어왔다가 최근에 또 살짝 아직 혼조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또 보다 보니까 다시 달러가 약세로 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ECB에서 오늘 발표했던 내용들이 뭐 금리는 변할 가능성이 없고요. 게다가 경기 부양책을 좀 강화시킨다라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유로존의 변화 기대감 때문에 파운드와 빼고 유로화가 좀 강세를 보이는 측면들이 아무래도 이에 따른 변화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또 주말 사이에 나와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브렉시트 관련된 얘기들 이쪽에서 아직까지는 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국면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다음 주에 어떤 BOE 영국 쪽이죠. 그리고 BOJ 일본 쪽 이쪽의 통화 정책에 대한 효과와 변화를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부분들인데 이런 쪽까지 확인되기 시작하게 돼서 계속 달러가 약세로 가는지 그런 들도 계속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백신 관련된 얘기인데 네. 지금 영국이 거의 세계 최초로 좀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나오면서 가장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는
부작용이 좀 있느냐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살짝 뭐 알레르기 반응 관련된 쪽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무난하게 접종이 돼서 이제 접종하게 되면은 이제 크게 코로나19에 대해서 걱정 안 하겠다라고 하는 안도 심리가 점점 더 확산되는지 이 부분이 또 연말까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또 생산과 유통 관련된 쪽도 계속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변화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는 개인의 대주주 관련돼서 뭐 변화는 없습니다. 10억 정도인데 그래도 이쪽에서 해당되는 중소형 쪽의 대주주 요건들이 되는 부분들 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좋다 보니까 계속 끌고 오는 분위기인데 한번 이를 현실화하면서 수익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하나 개인 수급과 관련된 쪽의 동향도 체크를 할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개인 주주니까 소액 주주니까 그런 걸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나요? 만약에 보시던 종목들이 네. 그를 통해서 오히려 주가가 좀 낮아지는 현상들이 나온다. 어떤 매물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노려야 되겠죠. 그런 쪽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게 또 뭐 어떤 공시나 아니면 변화가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탄력들 쪽으로 보시되 아무 변화도 없는데 수급 때문에 좀 밀린다라고 하는 거는 기회 요인으로 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당이죠. 배당 관련된 쪽에서 최근에 개인 매수의 동향을 보게 되면 고배당 종목들을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특히 SK텔레콤, 삼성화재 이런 종목들이 개인 매수가 많이 KTNG도 마찬가지고요. 늘어난다는 부분을 봤을 때 배당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배당 투자는 보통 뭐 한 분기에 끝나는 게 아니죠. 오히려 2, 3년 동안 계속 끌고 나가면서 시장보다 좀 강하고 어떤 배당에 대한 안전마진까지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은 좋겠지만은 뭐 단기적으로 배당만 노리겠다라고 하는 전략들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점도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또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순환매가 계속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미국 시장의 동향을 보게 되면 러셀 2000 지수라고 하는 쪽이 오히려 좀 더 강합니다. 어떤 나스닥이나 S&P 500이 혼조세를 보여도 꿋꿋하게 쭉 올라오는 쪽은 이 러셀 2000 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여부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게 연봉인데요. 어떤 뚜렷한 흐름을 보이기 위해서 연봉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대형주는 오히려 지금 그 왼쪽에서 정고점을 돌파해서 강하게 지금 분출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이제 소형주 같은 경우는 아직 정고점 때도 못 가서 물론 이제 올라오긴 올라왔지만은 여전히 괴리가 좀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어느 정도 연말까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게 네. 되면 또 기대할 수 있는 게 내년 1월 효과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순환매를 이용하는 게 중소형주 쪽에서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한번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제 많은 분들이 전망하셨던 게 이제 만기일에 변동성이 있을 거라는 쪽의 전망이었는데 네. 저희는 이 시간 어제 이 또 집중분석 이슈타임 시간에서는 강세장 분위기를 많이 전해드렸어요. 네. 시장이 상승 추세 계속 갈 것이다. 굉장히 강세장이다. 네. 이 말씀 전해드렸고 또 업종 전략에서 어제 건설주 말씀을 저희가 드렸는데 네. 핵심 공략주가 어제 굉장히 잘 갔거든요. 네. 네, GS건설 약보합에서 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건설주가 굉장히 견조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건설주는 제가 뭐 빨간 펜 시간이나 그리고 그 전부터도 몇 주 전부터도 계속 사셔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리다 보니까 지난주도 건설주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 관점 쪽에서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죠. 지금 어떤 개연성일까요? 건설주가 움직일 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적인 근거, 무엇보다 가장 저평가도 있고 네. 거기다가 건설주를 보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알다시피 정부의 정책 때문에 실적이 완전히 쪼그라든 상황은 아닙니다. 꾸준히 실적은 나고 있는데 성장에 대한 어떤 변화나 아니면 수주에 대한 기회가 좀 계속 줄어들지 않을까로 바라봤던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변화가 되겠다는 관점 쪽에서 이제 눌림에서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제 내수 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기대가 물론 지금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에 나오는 기사를 보게 되면 레버리지를 잘 쓰시는 분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면서 네. 그만큼 잘 알고 있는 분이다 보니까 네네.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효과적인 부분은 공급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는 쪽도 아마 어느 정도 인지를 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데이터를 본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나왔던 전국의 아파트 미분양 주택 현황을 보게 되면 거의 급감하는 추세죠. 제가 알기로는 일산에 12년 동안 미분양된 아파트도 이번에 팔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단
지금 주택의 실수요와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건드려놨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 공급과 관련된 부분들 쪽은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쪽도 미분양이 거의 최저까지 들어갔다는 부분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고요. 또나 두 번째로 봤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제 약간 선행 지표죠. 인허가와 그리고 착공과 준공 관련된, 특히 인허가와 착공 관련된 데이터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난 정권과 함께 나왔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었을 때 가장 이제 박근혜 정부 때가 그나마 최근 들어서 어떤 공급 쪽에 좀 적극적이었던 모습들이었고, 그때가 건설주도 상당히 좀 강했던 2015년도, 16년도 때 분위기였었죠. 그런데 그때가 정점으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내려왔던 좀 이 임대 허가나, 그래서 즉 주택이나 건설 쪽에서 어느 정도 앞으로 변화가 나오려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 지표인데, 이 부분마저 가파르게 하락했다고 하게 되면 지금 거의 과거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지표 수준까지 내려왔던 상황들이죠. 그러면 이제 거의 바닥권이고 여기서 다시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지표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지금 움직였다고 보는 게 가장 건설주의 대표적인 흐름들이고요. 해외 쪽은 아직은 좀 여전히 겨울입니다. 해외 관련된 쪽은 아직까지 변화가 수주가 없는 상황 쪽에서의 흐름인데 바닥이 아닐까라는 관점들과 함께 네. 또 이제 백신 효과가 나오게 되면 수주가 다시 늘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친환경 플랜트 쪽이죠. 이쪽에 대해서 또 어떤 활발하게 어떤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네. 또 내년 같은 경우는 중국이 어느 정도 어떤 코로나를 이긴 다음에 내수비왕책과 함께 건설기계 잘 팔리는 이런 흐름들과 함께 나오는 SOC 투자가 가장 큰 대세였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이나 바이든 이제 당선인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모두 다 SOC 인프라 투자에 대한 확대가 나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해외 수주도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은 살짝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토부 장관 교체로 인해서 이제 공급 측면에서 공공 재개발, 공공 자가주택 등등의 공급 정책들 나오고 있다는 점, 또 해외 쪽에 대한 친환경 플랜트 수주 가능성 중요하게 보셨는데요. 네. 건설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관심주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전략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 단기적으로 내가 한 하루 이틀 전에 건설주 샀다가 지금 수익이 한 10% 이상 났는데 난 짧게 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올라오게 되면 뭐 파는 건 맞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저는 좀 더 길게 보고 싶은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게 건설업종 월봉주입니다. 월봉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한 10년 동안 하락한 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 처음 올라온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만큼 눌림이 심했다라고 보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중기 저항권역을 화면에서 아직 안 나오는데요. 예, 중기 저항권역을 다 돌파하면서 움직였다라고 되면 맞아요. 지금 가격대에서 적어도 20%는 최소 더 갈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게 내년 상반기까지 보는 전략이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여파는 좀 더 나올 수 있겠다는 쪽인데, 그런 쪽에서 지금 무엇보다 저평가 매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쪽도 같이 연결을 해보면서 네. 특히 상대적으로는 당장은 내수가 우위가 되는 건설사를 보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대형 건설사가 먼저다. 특히 앞서 말씀하셨지만 공공재개발이나 또 당장 이제 공급에 대해서 어떤 역점을 두게 되면은 역세권 중심으로 많이 또 개발이 들어가겠죠.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 대해서 자금력이나 그리고 또 브랜드 면을 봤을 때 당연히 대형 건설사가 유리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대 대형 건설사 쪽으로 계속 집중하는 전략들은 유효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그렇게 되면은 또 건자재 쪽도 지켜보셔야 되겠죠. 시멘트라든가 페인트, 철근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 한 가지 남겨주신다면 예, 어떤 종목 종목일까요? 같은 경우는 좀 오르긴 했는데 IS 동서라는 종목이 눈에 띄고요. 건설 쪽만 아니라 폐기물 쪽도 강자죠. 지금 인선 ENT, 코인텍 모두 다 인수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축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기대감이 높다는 쪽에서 살짝 눌렸을 때 한 5만 원대 진입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1차로는 한 6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46,500원대로 대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 쪽에 중요한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네요. 일단은 수주 앞으로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내수 쪽의 수주 지켜보시고요. 친환경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건설주 IS 동서까지 알아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